자, 오늘은 데이 12의 날입니다. 자, 2차식인데 서로다른 두 실근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무조건 근과 계수를 쓰는 거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이고 두근의 곱은 3분의 k다.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묻는다면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부터 이거는 뭐 이거 닳도록 해왔죠. 이게 제일 좋다. 선생님 근데 학교 다닐 때 뭘 좋아했다 그랬어? 난 학교 다닐 때 이걸 좋아했어. 난 이게 짱인 줄 알았어. 근데 애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수학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거 일일이 얘 찾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더라고. 그래서 뭐 8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k 곱하기 2 8 마이너스 2k 얘가 10이니까 k는 뭐 마이너스 1이겠죠. 봐봐 637은 648이잖아. 요 유형 안에만 10개가 있는 거지. 자, 두근이 알파 베타이고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a 알파 베타가 b라고 쓸 수 있어.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가지고 이제 두 근이 좀 복잡하네.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두 근의 합은 요거지. 그러니까 a 마이너스 2. 두 근의 곱은 이렇게 써야지 뭐 더 이상 뭐 예쁘게 쓸 수가 없다. 그죠? 전개하지 말고 얘가 a 플러스 2. 근데 이제 알파 a랑 b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a 더하기 b는 a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2네. 나이스. 자, a 곱하기 b인데 b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a가 a 플러스 6이네.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겠네. 3 마이너스 3a가 6이니까 a, b 찾으면 답이 나오겠죠. a를 잘못 보고 풀었다. 우리는 잘못된 거를 신경 쓰지 말고 잘 본 걸 보자고. 예린이는 b를 잘 봤어. b를 정확하게 봤어. 그러면 두근의 합을 찾는 거지. 마이너스 2 곱하기 두근의 합이 두근의 곱, 그지? 두근의 곱이 b인데 b가 마이너스 8이었다. 도훈이는 b를 잘못 봤어. 그러면 a를 잘 본 거야. 남의 잘못된 단점만 보는 게 아니라 남의 장점을 볼 줄 알아야죠. 도훈이는 그 두근의 합을 잘 구한 거지. 마이너스 1 더하기 2 루트 3i 2 루트 3이 지워지잖아. 마이너스 2죠. 이게 두근의 합 마이너스 a야. 그러면 나왔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인수분해 되잖아. 그치? 계산하면 되겠죠. 자, 복소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 하라는 거는 나는 근해 공식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이땐 선생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완전 제곱식을 좀 쓸 거야. 4만 남기면 되죠. 빼기가 넘어가. 왼쪽은 x-2의 제곱이야. 복수수 기억해. 제곱해서 마이너스 만들면 허수 i 붙이잖아.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야. 그러니까 루트 2i의 제곱이야. 이렇게 쓰자. 루트 2i의 제곱. 그럼 다시 빼면은 빼기는 0 되면은 제곱 빼기 제곱 되죠. 합차 공식이 되는 거지. 둘이 한번 뺀 거, 둘이 한번 더한 거. 근해 공식 쓰는 거보다 이게 훨씬 낫다. 알았지? 근해 공식 가급적 안 쓰는 게 좋아. 자, 두 근을 적어라고 할 때 그러면 f 알파는 0이란 얘기고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x에다 그걸 대입했을 때 등호를 만족시킨다는 거야. 요 상태야. 자, 요거의 두 근은 뭔지 모르니까 두 근을 p랑 q라 그려볼까? 그러면 요 아래쪽 두 근은 x에다가 p를 내는 거야. 그럼 4p-2는 0. f 4q-2는 0. 그러면 어쨌든 2차 방정식이면 이게 앞에 껍데기가 f라고 써있잖아. 이름을 명차를 f라고 달고 있어. 그러면 그냥 4p-2가 알파랑 똑같은 거고 4q-2가 베타랑 똑같은 거야. 두 근의 합을 구하래. p 더하기 q를 구하라는 거죠. 일단 두 식을 더해봐. 이거 둘을 더하면은 4p 플러스 q 마이너스 4는 알파 플러스 베타. 근데 그게 4래. 얘가 8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은 2가 나오겠죠. 이렇게 껍데기가 같은 애들은 근이 달라질 수가 없어. 생김새가 달라졌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일종의. 만약에 f2가 0인데 f 안에 f4 빼기 2를 넣은 거야. 이것도 어차피 2잖아.
그냥 문자라서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4p-2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생김새에 쫄 필요가 없다. 아니 선생님 문제를 잘못 끊었네. 60개를 맞춰서 끊어, 그러니까 번호상 60번 정도마다 한 번씩 끊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미안해. 좀 더 해야 돼. 알았죠? 기다려봐. 그러네. 그냥 여기서 좀 선생님이 단어 날짜 구성을 잘못 봤나 보네. 미안하다. 더 해야 된다. 아 갑자기 숫자가 늘어난 느낌이야, 그죠? 자, 알파랑 베타를 넣으면 0이 된다는데 뭐 여기 보니까 뭐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이런 거 보면 f 알파를 넣어봐야 되나봐. f 알파가 5란 얘기거든. 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7이 5야. 근데 문제에서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를 원해. 그러면 알파 하나 넘겨주고 5는 이거 빼면 5잖아. 2네 그치? 그러면은 얘는 알파가 되겠다. 그죠? 여기서 양쪽에 그냥 더하기 알파 하나씩 해주면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5알파 되고 알파 얘는 사라져서 2가 됐고 그치?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더하기 2는 알파다. 이렇게 베타라고 다르겠냐? 얘도 그냥 베타가 되는 거지. 결국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가 되는 거죠. 결국 통분하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근과 계수로 푸는 문제가 되겠죠. 페이지 구성을 왜 이렇게 해놨지? 아무튼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어요. 일찍 끝나는 거 쉬어가는 건 농담이에요. 꽤 많아. 원래 이제 홀수분만 푸는 거니까 30개 정도를 맞추려고 어떤 단어는 30개가 좀 안 되고 어떤 단어는 30개 좀 넘고 그렇게 하려고 한 건데 바보 같은 짓을 했어. 자, 한근이 저거다. 이게 되게 중요해. 자, 그 A, B는 유리수라고 했어. 근데 한근이 루트 5래.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근해 공식을 쓸 건 아닌데 그냥 그러니까 써서 푸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한번 이해하긴 해보자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근해 공식이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한 A, B 써 있는 개수 모든 게 유리수라면 얘는 무리수가 될 수 없어. 그지? 그렇다면 이 마이너스 루트 5, 그러니까 루트 5라는 어디서 나온 거야? 근해 공식에는 루트에서 루트가 붙은 거야. 그럼 근해 공식에는 루트는 항상 뿔마로 근을 갖기 때문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5면은 다른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할 수 있어. 이건 언제? 여기 써 있는 개수들이 유리수라고 할 때. B가 유리수면은 루트가 안 나오잖아. 만약에 실수라 그러잖아. 그럼 B 자리도 루트 B 자체가 루트여서 얘가 루트였을 수도 있어. 그럼 뿔마가 붙는지 안 붙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얘가 루트를 만들지 않아서 여기 있는 루트를 뒤에 있는 애가 만들었다는 게 확정되면 뿔마로 근을 갖기 때문에 1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5를 근으로 갖는다라고 보고 근각에서 하는 거지. 두 근의 합은 2죠. 두 근의 곱은 둘이 곱하면 1 빼기 5니까 마이너스 4잖아. 이거 가지고 A, B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단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야 이건 뭐 바로 나오죠. 두 근의 합은 3, 두 근의 곱은 5, 그죠? 이건 뭐 근각에서는 중학교 때부터 하는 거니까 그냥 뭐 하는 거지. 3과 5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랑 x-3과 x-5는 0 아니야? 전개하면 AB 나오잖아. 자, 요거를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허허 그래요. 이게 좀 재밌게 푸는 방법이 있고 일반적인 푸는 방법이 있어. 일반적인 방식을 먼저 소개해 줄게. 둘 다 봤으면 좋겠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치?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자 그러면은 x제곱의 개수가 c인 2차 방정식 cx제곱 더하기 뭐 mx 플러스 n은 0이라고 할 때 여기서 두 근은 알파 분의 1과 베타 분의 1이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c분의 m, 두 근의 곱은 c분의 n이죠. 근데 두 근의 곱은 요거 뒤집은 거니까 그냥 c분의 a가 돼서 n이 a다 볼 수 있고 두 분의 합은 요거 통분하면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얘가 a 분의 c 분의 마이너스 a 분의 b인데 번분수 계산할 때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거 있으면 지워도 돼요. 그럼 마이너스 c 분의 b가 나와. 그러면은 m이 b야. 그지? 그러면은
그냥 방정식이 어떻게 돼? c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는 0 이렇게 나와. 요거는 일반적인 방식. 여기까지는 이제 뭐 하위권 학생들도 들었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좀 재미난 방식은 뭐냐면, 어차피 여기에 근이 c가 0이 아니라면 우리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식을 나눠 x 제곱으로 x 제곱분의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렇게 나눠 x 제곱으로. 선생님 함부로 나누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치? x가 0으로 근호를 갖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만 나누는 거야. 근데 봐, x가 0으로 근호를 갖는지 안 갖는지는 0을 넣어보면 되죠. 0 넣으면 c인데 c가 0이라 아니라고. c는 0이 안 된다고. 근이 0이 없는 거야. 그럼 나눌 수 있지. 분수를 이렇게 나와서 쓰면은 얘는 a, 그다음에 x분의 b, 그다음에 x 제곱분의 c가 돼. 얘를 0이라고 할 때 우리가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하면은 ct 제곱 더하기 bt 플러스 a는 0이네. 근데 이제 요 근의 x 값은 알파 베타였으니까 t 값은 뭐가 되는 거야?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2차식 이렇게 나오죠. 얘를 그냥 x로만 바꿔 써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자, 결과를 봐.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t로 써져 있을 뿐. 근데 과정은 훨씬 짧죠. 알파 베타 근을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로 뒤집었기 때문에 한번 우리도 x제곱으로 나눠서 역수의 형태로 한번 꼴을 맞춰본 거다. 요거는 좀 상위권 친구들이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전공법인 계산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아마 이게 마지막일 거야. 진짜 진정한 13일은 이제 시작되는 거지. 아마도 그럴 겁니다. 이런 멍청한, 그치? 이게 왜냐면 여기서 단원이 끝나. 우리 원에서 했던 건데 중학교 과정이죠. 원의 할선 정리라 그러나 이게 원 안에 두 선의 곱이 있으면 그냥 하는 김에 복습 하나 하고 넘어가자.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여기가 c고 여기가 d면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랑 같다. 원에서 중학교 원 복습이야. 원 어차피 뒤에 가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왜인지는 묻지 마. 나중에 수업 때 물어보든지 개인적으로 질문해. 그럼 설명해 줄게. 왜인지를 설명하려면 말이 길어져. 근데 중학교 도형까지 왜까지를 따져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하거든. 물론 공부하다 보면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조금 얘기를 해줄게. 미안해. 왜인지는 묻지만 너무 잔인한 말 같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을 알고 있습니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야. 그러니까 요 각이랑 얘 더하면 180도거든. 근데 얘랑 얘도 해도 180도잖아. 그래서 여기가 파란 각이야. 요 각 하나 공통이니까 요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닮음이야. A 대 C는 D 대 B다. 그래서 결국 공식은 뭐냐면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야. 자, 또 있어. 원 다 할 거야. 나온 김에 다 할 거야. 자, 이렇게 여긴 접선이야. 접점. 원이랑 접하는 거야. 접한다는 건 원의 중심에서 내리면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죠. 기억해 두시고, 얘는 이거를 A, 이거를 B라고 하고 요거를 C라 그러면은 A 곱하기 B는 C의 제곱이야. 얘는 좀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 어차피 어떤 식으로 선을 그어도 이거 곱하기 이거랑 이거 곱하기 여기 같아. 그럼 이 선을 조금 내려봐. 그럼 점 이렇게 두 개 찍히면서 두 길이의 곱이 요거와 곱과 같겠지. 얘를 자꾸 내리다 보면은 요 CD 길이가 점점 차이가 안 나. 그지? 점점 더 작게 이렇게 여기 C고 여기 D고, 그럼 거의 C랑 D랑 똑같지? 그래서 접하게끔까지 가면 그냥 C를 제곱했을 때랑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원에서. 그리고 보통 중요한 게 뭐야? 원주각. 이게 한 개의 현을 기준으로 요 각의 크기는 뭐 이렇게 했을 때 크기랑도 어때? 다 같은 거지. 그래서 요 각을 세타라 그러면 원의 중심까지 그었을 땐 몇 세타가 된다? 2세타가 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원에서 원에 내접하는 지름을 한 변으로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은 반드시 직각이다. 왜? 원주각 90도, 중심각 180도. 똑같은 원리인 거야. 알았죠? 이 정도는 머릿속에 있으면 좋다.
그럼 얘는 내가 지금 OP, BP의 길이를 두근으로 하고, 그지? OP, BP 이거를 뭐 알파, 그럼 얘를 베타라고 해. 알파, 베타를 먼저 찾아달라는 얘기잖아. 알파랑 베타도 하면 11이야, 11. 그러니까 일단 3번은 꺼져야 두근의 합에서 11 나와야 돼. 1, 2, 4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아까 공식이 뭐라고? 만난 점을 기준으로 요거 곱하기 요거랑 요거 곱하기 요거 같다, 그치? 8 곱하기 12는 11 플러스 알파랑 베타는 실은 11 마이너스 알파죠. 그치? 베타가. 이거 계산해서 알파 찾아가지고 두근의 곱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네. 일단 여기까지. 반드시 선생님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설명해주는 내용들은 따로 필기 노트 같은 거 만들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찾아봐야 돼. 수학은 문제 푸는 게 자가 아니라 이런 공식들 정리된 것들이 잘 정돈돼 있어야 되는데 머릿속에 넣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자주 볼 수 있게. 지금 뭐 태블릿도 많고 아니면 뭐 연습장에다 푸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수첩 같은 거 하나 사는 거야. 수첩이라 되고 그냥 일반 노트에다가 수학 공식 정리집. 뭐해서 뭐 선생님이 문제 풀다 중간중간에 하는 개념들 아니면은 그냥 문제 단어 설명 시작할 때 하는 개념들 그런 것들을 적어주면 좋겠죠.